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스타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한국시간 2시 반입니다. 몇 가지 통화들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째, 유로달러 먼저 보겠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말에 저점을 만들었었고, 바이트만의 말에 고점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뭐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어요. 대체 유로가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지는 뭐 누구도 몰라요. 다만 여러 뉴스나 이코노미스트들 그 분석 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유로화의 강세가 어떤 유로존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로존의 그 여러 어려움에 빠진 나라들이 경제가 회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2가 뭔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거를 여러 22위원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예. 또 고위 정책자들이 촉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20위는 뭔가를 내놓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뭐 이제 4월 3일경에 이제 22 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난 1월, 2월, 12월, 1월, 2월 달에 기대를 했으나 노쇼했죠. 전부 다 드라기 총재가 뻥카를 치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던 게 과연 뭔가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금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떻게 거래할 것이냐를 뭐 우리가 판단해보면 어쨌든 이 더블 바닥을 이 더블 바닥을 일단 기준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그냥 대충 롤리버스를 잡아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약 한 1.3766765 한 이 정도의 나름대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상승을 위한 하다못해 조정파를 위한 하나의 이 저 위로 올라간 피레침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B가 만들어진다면 다시 C가 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또 여러가지 유로존의 지표들이 굉장히 호전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준다 할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A였고 이게 뭔가 B파의 형태라면 이게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엑스텐션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장면에서는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봐가지고 어제는 이제 그 약 이 자리죠. 1.377에서 매수 대응으로 계속 대응을 촉구를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이후로 별로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을 다시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 자리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장 곧 시작될 텐데 이 저점이 지켜지고 다시 적어도 이 고점을 뚫어버린다면 매수 관점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작은 레인지 약 1.3808 1.3775 약 한 25핍 정도 30핍 정도 되는 레인지 안에 있죠. 그래서 밑으로 뚫린다면 이제 말씀드리고 요게 뚫리는지를 다시 관찰해야 되고요. 이게 안 뚫리고 다시 바운딩이 된다면 다시 이거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플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 범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를 추격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1.3747이라는 며칠 전에 찍었던 이 저점을 깬다면 바운딩이 될 때 저는 매도 전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요 저점 스탑을 두고 매수 마인드로 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그런 바이어스를 갖고 있습니다. 유로달러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 잠깐 볼게요. 파운드도 뭐 어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꽤 올랐어요. 파운드 지금 이게 15분짜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파운드가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찍어야 될 자리를 아직 안 찍었어요. 참 얄궂어요. 찍어야 될 자리 즉 찍었으면 하는 자리를 아직 안 찍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 1.6434 하여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까지 어제는 또 약간 미달이 됐어요. 미달이 되고 다시 바운딩이 와서 와 이게 조금 미달됐지만 다 끝난 거냐, 즉 어떤 상승 중 이게 파운드는 현재 제가 어제도 금리 이슈 때문에 상승 중이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ABC가 다 끝난 거냐. 일단 그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BC가 왜냐면 이 정도까지 바운딩이 되면 일단은 요 C파가 일단 나중에 컴플렉스 커렉티브를 해서 ABC 또 ABC 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 저점은 이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파운드를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 어쨌든 이 고점 이후에 하락세가 깊었기 때문에
예,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만 당연히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이 끊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파운드는 지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느 레벨까지가 일단 상승을 단기적으로 상승이 맡길 자리라고 보면 일단은 아직은 어쨌든 요 흐름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요게 하나의 1, 2, 3 요게 하나의 조정파라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B에서 요게 지금 C가 지금 거의 마무리를 짓는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약 어바웃 1.6600 근처인데요. 여기가 심하게 뚫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심하게 뚫리면 이게 임펄시브 파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600 인근에서 여기서 많이 가야 이거 이상 제가 생각할 때 2 이상 가면 안 돼요. 6610 이상 가면 오버슈팅이 나와도 6610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서 추세 변화를 확인하셔서 매도 전략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매수 관점은 당연히 이제 눌림을 봐야죠. 근데 눌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매수 관점은 뭐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올라간 장면이라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과거에 100%짜리 부분이 요 정도 부분이에요. 127%짜리요. 요 정도 부분이라 매수를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한다면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6520 정도 수준까지는 기다려서 추세 변화를 또 확인하셔야 된다고 봐요. 파운드.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제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어제 재고 발표 640만 배럴, 260만 배럴이 예측치 했는데 630만 배럴이 늘은 거로 나왔어요. 재고가 그렇게 늘었지만 어제 잠깐 내려왔었죠. 그리고 요 99.4에서 99.5에서 지지를 받고 어제 리버스를 시켜버렸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펀더멘털 상으로는 분명히 내려갈 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핑계는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 러시아 공급 재개 우려, 공급 참 차질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핑계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 전체 흐름에 대한 피보나치를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 하락폭에 대한 지금 이 자리가 100.37이라는 자리가 딱 전체 하락폭의 약 38% 되돌림이라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이 38% 되돌림은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즉 보통의 하락이 더 하락이 더 진행이 될 놈은 38선을 못 넘어야 돼요. 대부분 물론 꼬리로 좀 한 2-30티 넘기고 쭉 빼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가야만이 다시 저점을 깨러가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요거 이후로 이렇게 이제 그 채널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 라인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깃발용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락 깃발용으로도 보여서 이 부분에서 이따가 이제 뉴욕장 열리기 전에 이 100점 지금 37이라는 부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리젝션이 나온다면, 아래로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러분 매도를 권고하겠고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매도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만약에 더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시작된, 지금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서 시작된 상승이잖아요. 이 폭에 적어도 여기서 시작된 상승이 여기입니다. 이 폭에 적어도 127%짜리나 조금 더 가면 161.8%짜리, 그러니까 상승의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 100.64까지 그냥 밀고 올라온다면 거기서 이제 매도 전략을 추세 변화 봐서 때릴 거고요. 아니면 101불까지, 여기가 뚫려버리면 101불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매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장면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상당 시간 100.235라는 37이라는 근처에서 깔딱깔딱 되면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되돌림 시에 고점 스톱을 잡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또 갈까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골드 설명드릴게요. 골드 어제도 저는 어제 그저께에 찍은 저점에 대비해서 적어도, 왜냐면 저점을 찍고 상당히 그래도 물론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임펄시브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 흐름은 적어도 1320불 위까지 저는 이렇게 조정파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뭐 얄궂게도 거의 더블탑 수준만 맞고 그냥 리버스를 시키면서 저점을 또 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보셔봐요. 보시면 러프하게 보시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색깔을 그릴게요. 색깔을 그리면 검은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이게 왜냐면 골드는 지금 상승 중이었으니까 최근에 어쨌든 상승 중에 있는 A, B, C 관점에 1301불이라는 자리가
예, 그 127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자리 근처에서 어제 분명한 리젝션이 나왔어요. 예, 리젝션이 나왔습니다. 아직 리버스 되지 않았지만 리젝션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다 왔거나 거의 다 왔다는 말씀은 혹여나 더블 바텀 정도, 더블 바텀 정도는 만들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골드는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 지금 어디서 매수할 거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기다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एक्스텐션을 봐서 만약 이게 조정파 수준이라면 1302불 1301불 요 지금 127자리가 있는, 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서줄 겁니다. 서주고 나서 적어도 가장 최근에 있는 고점 하나를, 조그만 고점이라서 하나 넘겨주면 그 자리 스톱 잡고 매수를 들어가기를, 예, 저는 오늘도 공고합니다. 골드 매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엔화 잠깐 볼게요. 엔화가 지금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한 12시 반경에 10시군요. 12시 반경 요쯤이죠. 요즘에 4월 달에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돼요.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뭐 아베이의 이른바 경제 스승이라는 뭐 저명한 교수가 추가적 양적 완화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엔화의 약세 엔저랠리가 다시 바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 세션이 아니죠. 어제 뉴욕 세션에서 갑자기 올라갔죠. 그게 어떤 증시의 영향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정파가 지금 이렇게 끝난 게 아니냐. 예. 예, 160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A, B, C가 다 끝난 게 아니냐 좀 들어요. 그래서 엔화가 다시금 엔화의 약세, 니케이의 상승, 예, 이런 형태의 다시 추세가 또 한번 발생하는 게 아니냐. 또 월말이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엔화는 저는 지금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서 매도를 칠 거냐. 이미 여기가 깨져버려가지고 일단 9800보다는 더 위에서 치는 게 좋아요. 스톱은 분명히 여기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9800, 9810 사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 사이. 그렇게 뭐 범위가 넓은 범위는 아니니까 이 범위에서 엔화는, 예, 강한 매도 드라이브로 가시기를, 예, 저는 공고합니다. 엔화 이 범위에서 매도 드라이브, 손절은 반드시 9836을 지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운딩이 있다가 유럽장 초반에 대주면, 예, 매도 전략 공고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끝으로 호주 볼게요. 호주 굉장히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네, 뭐 중국의 어떤 양적 완화죠. 한마디로 중국의 양적 완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기대된다는 흐름으로 해서 지금 호주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호주가 이 바닥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가장 큰 바닥. 그래서 어쨌든 하락세가 셌던 놈이라 이게 하나의 A, 요게 지금 기간 조정 B라고 본다면 호주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상승이. 호주는 일단은 매수 관점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아마 더 갈 거예요. 호주.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더 갈 거기 때문에 매도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치지 마십시오. 매도는 이런 단기적인 자리에서나 뭐 잠깐 치고 나오고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매수 관점으로 가야 돼요. 호주 한번 랠리 붙으면 무섭습니다. 예, 그 점 잘 유념하시고 호주 매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매수 관점은, 예, 내려와줘야 매수를 치는데 내려와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일단 하나의 어떤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파동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면 뭐 잠깐 내려올 건데, 그럼 나중에 제가 방송 장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 통화들 설명 다 드렸고요. 오늘도 멋진 트레이드 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